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찬송가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들려드리는 것은 그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명상 내용이 보면 방하착, 내려놓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막힌 것이 뚫린다고 그럽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히려 술술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버에서 여러 가지 개인 채널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유명한 그 성악가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성악가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배재철 성악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 더 테너, 릴리코 테너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배재철이라고 하는 그 성악가죠. 그래서 저 성악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끔 이 배재철 성악가에 대해서 한두 번 오래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배재철 성악가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그 젊은 시절부터 학창시절 졸업하고 유학을 가고 하면서 이태리에서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촉망받는 그 성악가죠. 그리고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김호중하고 같이 한국에 공연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백발의 할아버지지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플라시도 도밍고가 3 테너 중에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주최하는 그 콩쿠르 대회에 이 배재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감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아시아에서 나올 법까 말까한 그 정도로 대단한 테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재철은 그렇게 이제 이태리에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세계 최고의 테너다를 향해 가는 도중이죠. 그런데 2005년경에 목이 좀 아프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오페라 극단에서 그 원톱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원톱으로 활동하는 데는 이제 너무 잘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대역을 구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배역들은 다 혼자 하면서 소화해낼 수 있지만 주연은 대부분이 1명, 2명, 3명을 둡니다. 많게는. 그래서 오늘을 이제 이 사람이 공연하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서 성대를 보호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혼자 계속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래서 감기약 받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이 목에 이 성대 쪽에 이렇게 갑상선 쪽이 약간 부어오른 걸 보고 심각하게 진단을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갑상선암은 그 각종 암 중에는 조금 더 약할 수 있지만은 어떻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노래를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대가 어떤 신경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성대가 이렇게 붙으면서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기가 통과하는 데 쫙 붙습니다. 그런데 그 성대의 한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살아있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그 배재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재활하는 그 과정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쩌렁쩌렁하는 목소리를 가진 그 성악가가 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성대 손상을 입어서 절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재활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 끝에 결국은 노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 방금 노래는 저게 세계적인 성악가인가?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재활에 성공해서 어떤 초기에 부른 노래예요.
지금은 오페라 그 극단이라든가 그 많은 활동을 하고 후진 양성도 하고 실제로 일본의 소속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요즘에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보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50%, 60%, 70%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 기간 이 사람은 성악가로서 세계 최고의 그런 상승하는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육상 선수로 따지면 다리가 절단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빛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재활을 하고 그랬을 때의 그 과정이 어떨까요? 배재철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수긍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정말로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배재철이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명상과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상승 가도를 따라서 계속 정점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또 떨어지면 이게 꼭 성공일까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배재철처럼 정말로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또 살아보고 다시 태어나보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성공일까요? 저는 이제 이 성공의 답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이러한 과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악가로서 아주 큰 그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는 것도 성공이고요. 또 어떠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배우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걸어오셨을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들고 사회적 성취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많이 이제 누리는 방향이지만 누리려고 봤더니 몸도 아프고 또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화도 나고 또 어려움이 우리한테도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은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오르고 내리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보는 눈에서 우리가 성공의 그러한 그 지표, 성공의 목표,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의 명상은 방하착입니다. 그 방하착이 내려놓아라. 그래서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는 것들이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답은 우리 어르신께서 다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아졌던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하루를 사시면서 숱한 많은 관계성과 또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또 주변하고 관계성도 있고 자녀들 얘기도 들려오고 손자녀 얘기도 들어보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기쁜 내용도 있지만 우리한테 마음을 휩쓰고 갈 상처도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방하착의 내용을 오늘 하루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를 아주 진정한 보물들을 쫙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